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마음 편의 세 번째 책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음식에 담긴 42가지 비밀 음식의 심리학입니다. 멜라니 밀, 디아나 폰코프 지음, 송소민 옮김 2017년 출판사 반니에서 편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 서평과 서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 매운 음식은 왜 계속 먹고 싶을까?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격이 숨어 있을까? 구석기 다이어트, 채식, 생식을 아무리 해도 왜 살이 빠지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과 음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심리학 만찬, 식탁 위의 42가지 심리학 레시피. 현대인들은 음식의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굶주림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 때문에 먹는 일이 점점 복잡해졌다. 음식의 심리학은 무수히 널린 음식의 밀림 속에서 특정 메뉴를 고르고 사먹는 데에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와 큰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한지, 왜 뷔페 음식을 등지고 먹어야 하는지 등 행동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42가지 음식과 심리학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맛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책은 이를 위해 선택을 거듭하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본다. 태아에 있을 때부터 결정되는 음식에 대한 편애,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에 의해 결합된 특정 브랜드에 대한 뇌의 즐겨찾기, 채식, 생식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등을 우리를 지배하는 본능과 경험, 감각에서 찾는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뇌와 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맛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특정 메뉴를 고르고 음식을 사 먹는 데에는 심리적, 사회적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접시가 어떤 색인가에 따라 식욕이 바뀌고 레스토랑에서 흐르는 음악이 입맛을 좌우한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더 맛있게, 더 멋들어지게 먹을까를 궁리한다. 이처럼 다양성은 확보되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선택의 문제는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하루에 음식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200번은 넘는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을 한다. 오늘 아침은 누가 커피를 끓이지? 커피랑 같이 뭘 먹을까? 토스트를 먹을까? 계란 후라이를 먹을까? 토스트는 한 개를 먹을까? 아니면 2개를 먹을까? 샐러드도 있어야겠지? 순식간에 수없이 선택을 한다. 물론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매번 고민하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선택은 잠재의식이 그 임무를 떠맡는다. 그러는 편이 다른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일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
음식을 먹는다는 대단히 감각적인 일을 잠재의식의 주도권을 넘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책은 이를 위해 선택을 거듭하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고 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즉 엄마의 뱃속 태아 때부터 이미 가리는 음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런 성향은 당연히 태어나서도 이어진다. 아기마다 자신만의 유일하고 독특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시간마다, 날마다, 달마다 달라진다.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아기는 엄마가 먹었던 음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임신한 여성과 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수록 아기도 음식물에 더 열린 자세가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가격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바로 브랜드다. 그래서 인터넷의 즐겨찾기처럼 뇌에 존재하는 즐겨찾기가 특정 상표를 선호해 선택하게 만든다. 즉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이나 긍정적인 연상과 결합된 특정 상표를 선택하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슨즈 베이비 파우더 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향이 된 것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먹거리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다. 하지만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에 유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다. 유전자와 몸무게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부모가 뚱뚱한 사람은 마른 부모를 둔 사람보다 뚱뚱하게 살 가능성이 크다. 책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확정된 몸무게 범위를 가진다. 그 범위를 의도적으로 넘거나 낮춰 살려는 시도는 범위에 맞추려는 몸과의 전쟁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우리가 건강한,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위험하지 않는, 먹어도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식품을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꼬리표에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건강에 나쁜 음식이 맛있다는 직감에 굴복한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맛있다는 생각, 심지어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생각은 단순히 널리 퍼진 통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신념처럼 가져온 생각이다. 당근과 양배추로 만든 음식은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이고 맛있는 건 제일 나중에 나온다는 암시를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채소를 좋아할 수 있을까? 책은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본능과 경험, 그리고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습관의 많은 부분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론적으로 경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주장한다. 우리가 얻은 지식으로 일상을 더 좋게 개선하자고 말이다. 스스로 주관을 다시 가지고 더 똑똑하고 즐겁게 먹는 주체가 되자고 말이다. 네, 오늘은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음식에 담긴 42가지 비밀, 음식의 심리학 소개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음식의 심리학 42개의 비밀 목차와 본문을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